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자, 보면 논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작가라고 되어 있죠. 자, 제 소개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우리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 굉장히, 기회였죠. 왜냐하면 수능이 어려우면서 수능 제한 등급을 넘기지 못해서 실질 경쟁률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술이 기회가 됐고, 올해 제 온라인 오프라인 학원 수업 들은 친구들 어떤 결과 됐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전년도는 여러분들이 저의 메가 캐스트를 보면 각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대학 합격한 친구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실제로 논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술을 아직 내신보다 내신은 우리가 누구나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내신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이 논술의 핵심이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들 대학들조차도 바로 뭡니까? 내신 등급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리고 수능 제한 등급도 엄청 내렸습니다. 너무 심한 케이스지만 연대는 수능 빵점, 내신 빵점마저도 연대 갈 수 있죠. 논술만으로. 근데 그 분위기상 모든 대학들이 등급 컷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고,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서울에 약 랭킹 7위 정도까지는 거의 반영을 제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영하는 대학들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5, 6등급을 맞아도 거의 시험 보러 갔을 때 거의 감점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내신을 엄청 유명한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닌 이상 3등급도 못한 것이 아닌데 3등급 될 경우는 2등급 후반 때만 중후반만 돼도 서울권대학이 힘들거든요. 내신 전형으로. 그런데 논술에서는 내가 4, 5등급을 맞아도 서울의 중상위권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야 되지만 논술은 특정 몇 개의 과목을 합쳐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인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경희대, 외대 이런 대학들 보면 2개 과목 합이 5란 말이죠. 그러면 국영수 중에 국어 하나 2 뜨고, 또는 국어 3 뜨고, 영어 수학 9등급 뜨고, 탐구가 2 떴으면 합이 5, 논술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여도 논술로 내가 전혀 갈 수 없는 꿈의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게 논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논술을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해도 떨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논술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논술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논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지식을 묻는, 사탐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과생들도 충분히 문과 논술로 전향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탐 지식을 쓰는 순간 바로 탈락인데 아이들은 사탐 지식을, 암기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을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논술에서 글을 잘 쓴다는 개념은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지문에서 정답을 잘 찾아내서 정답의 키워드가 꼭 들어간 게 좋은 정답입니다. 좋은 글쓰기예요. 근데 정답은 찾지 못하고 내 생각을 열심히 써내면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논술을 잘못 알고 있고, 선생님들이 논술을 잘못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을 잘못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 붙는 거예요. 논술은 로또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술은 로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건 정답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논술을 올바르게만 공부해도 여러분도 꿈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친구들이 막 내신에 목맬 때 나도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하지만 이미 내신 1, 2학년 때 뭔가 3학년 때 조금 삐끗했으면 슬퍼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오늘 컨텐츠로 제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강의 특징 보고 커리 보겠습니다. 제가 제 양력을 반드시 보여드리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논술 선생님이 또는 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그 양력이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메가에서 굉장히 오래 했죠. 올해 이제 온라인 23년 차가 되고요. 저는 전공자고요. 요즘 논술은 사탐 지식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 지문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논술에서는 비문학 지문과 그리고 문학 지문이 결합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국어 시험에요.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가천대, 국민대 등등 여러 대학들은 우리 뭡니까? 적성평가에서는 대부분이 국어 문제가 9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 전공자인가도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문학작품 같은 것들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이 작품들을 막 해석하기 바쁘세요. 그게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제가 강력하게 내미는 거는 요겁니다. 제가 9권의 철학책을 썼다는 거죠. 9권의 철학책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3000페이지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차이가 다르겠죠. 그냥 책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차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이 쓰여지는 논리를 토대로 지문들을 읽게 하고 작품을 해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제가 비문학 지문들이 나왔다고 뜻풀이하거나 지식을 설명하거나 문학작품이 나왔다고 뜻풀이나 지식을 설명하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를 익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글쓰기 논리를 익히면 제 국어 강의도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국어랑 논술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 여러분들이 꼭 수강평들을 보세요. 막 최하위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 막 튀어 올라가는 수강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이 국어를 제 수업 논리를 빠져든 친구들은 논술도 같이 듣거든요. 왜? 논술도 똑같이 바로 국어와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상도 받았죠. 그냥 작가가 아니라 이런 인문학 상도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또 문체부 뽑은 인문학 강사이기도 합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논술, 교과서를 제가 집필해서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논술 선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제가 쓴 교과서를 아마 공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이런 진짜 커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여러분이 정말 합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한번 제가 특징을 설명해 볼게요. 제 강의의 특징은요. 자, 일단은 논술은 문제를 먼저 보는 거고요. 문제를 보면 저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제시문의 핵심은 뭐고 이 둘의 제시문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제시문만 제대로 읽어도 만약에 가 제시문과 나를 대비하라고 했는데 가가 철학은 객관적이야 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나 제시문은 주관적이야 라고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또 가 제시문이 문제고 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과 호응시키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각각 연결되어 있은 문제와 해결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을 끄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이미 제시문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시문 유형별 독해 원리라는 건 비문학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라, 경제 지문을 어떻게 읽어라, 과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라.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무조건 해석하지 말고 같이 주어진 비문학을 토대로 해석을 어떻게 해라. 자,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자체를 보지 말고 문제 한글 제시문과 연결지어서 봐라. 도표 자료가 나온다.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먼저 주어진 제시문 비문학 제시문과 이 통계 자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핵심을 잡아서 읽어라.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독해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비교하기는 어떻게 쓰고 비판하기는 어떻게 쓰고 원인 해결책은 어떻게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할 때 저는 글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논술을 거의 25년, 30년 하면서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친구들이 다 글을 잘 쓰거나 애초부터 글을 많이 읽었거나 라고 한 친구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논술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문창가를 뽑는 시험이고요. 이건 문창가가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내서 정답에 나와 있는 핵심 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논술의 1순위는 뭐다? 독해를 정확히 하고 그 독해가 통합적인 겁니다. 가제시문과 경제, 나제시문 예술, 다제시문 문학. 그럼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범주와 그들의 공통범주 속에서 차이, 이런 걸 찾아내서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글쓰기 능력을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제가 해답을 설명을 할 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니까 정답을 띄우고 설명을 할 때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갔어야 되고 이 글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1번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지 능력을 가르치고 2번 글쓰기 할 때는 그 핵심 워드를 어떤 논리관계로 연결해서 글을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글쓰기 안 해봤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현장 강의에서는 매주 1대1 이렇게 글쓰기를 논리를 첨삭을 지도를 하죠. 이렇게. 저는 배경 지식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3,000페이지의 글을 쓰고 3,000페이지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의 미니 도서관이거든요. 책이.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지식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논술은 지식을 쓰는 순간 탈락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이재시문과 이재시문의 핵심어들의 연결, 그들의 관계를 쓰는 거지 각각 제시문들의 지식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의 연강커리는 심플합니다. 자, 전체로 보면 1, 2월 달 제가 겨울방학 때 현장 강의에서는 논술 기본 논리 익히는 거. 자, 논리 논술이라는 기본 강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 추론하기, 제시문들 읽는 연습 유형별로 또 문제 유형별로 글 쓰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 강의가 1, 2월 달에 이루어지고 1, 2월 달에 동시에 뭡니까? 지독제독이라는 역대 10년 동안 논술 제시문으로 나왔던 제시문들을 통합 유사 주제끼리 묶어서 그것들을 독해하는 훈련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과제고 그걸 또 첨삭을 하죠. 겨울에는. 그게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2026년 대학들이 시험을 본 기출들이 발표가 되고 그 기출들을 실제 실전처럼 와서 현장 강의는 쓰고 그리고 저희가 해설을 하고 첨삭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온라인 친구들도 똑같이 강의가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1시간 반, 2시간을 재고 풀고 강의를 보고 이제 제 정답 해설을 통해서 스스로 첨삭해가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대학별 모의논술. 이제 후반기 8월부터 되면 대학들이 모의논술을 내기 시작하고요. 대학들 모의논술을 이제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끝난 파이널에는 이제 대학별로 제가 집중해서 그 대학들의 기출들을 한 5년치를 집중해서 대학별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대학을 다 다루는 거고요. 3단계까지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기권 대학까지 다 다루는 거고 기출과 모의논술을 다 다룹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학별로 집중해서만 다룹니다. 1단계 논리의 기본, 논리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시문별로 독해하는 능력, 유형별로 답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4단계로 구성이 됐고요. 지독제독이라고 해가지고 14년간 논술 주제를 같은 주제끼리 묶어서 독해하고 그걸 요약하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읽어주고 핵심을 현장에서는 요약해온 걸 첨삭하는 방식으로 요거 2개 강의 꼭 필수적으로 듣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전에는 2026년 대학별로 이렇게 수능 보기 전에 시험 보는 대학들 뭐 연대라든가 뭐 가톨릭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 기출을 합니다. 이제 이런 대학들 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부산대나 경북대도 제가 강의를 하고요. 가천대, 국민대도 다 하고 가천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은 끝났고 마지막 우리가 파이널에 가서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은 기출도 있고 아까 말한 모의논술도 같이 다 풀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단계 빠졌는데 3단계 파이널 때는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상은 없고 이때 파이널에는
실제로 집중적으로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을 보면 제가 벌써 한 5, 6년치가 이미 강의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한 5일, 수능 끝나고 5일 집중적으로 그 대학을 매일매일 와서 쓰는 걸로 하는데 온라인은 이미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가 끝나고 나면 각 대학별로 5년치가 쭉 쌓여 있고 올해 거도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골라서 인강을 보면 기출과 모의 논술까지 보게 되고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모아서 이거는 올해 거만 봤다면 여러분들이 또 클릭을 해서 그 전년도 2025, 2024, 2023까지 다 5년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논술은 생각보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합격생들 또 영상 인터뷰가 많이 올라갈 건데 꼭 보시고 그들도 논술을 애초에 잘했거나 한 친구들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 제가 가르치는 논리랑 논술 논리를 결합하면 논술이 생각보다 내신보다도 수능보다도 엄청 좋은 신이 준 기회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거의 반영 안 하죠. 수능 제한 등급 엄청 낮죠. 근데다가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25년 했다고 그랬죠. 논술이 역대급으로 쉬워지고 있어요. 지금 난이도가.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 국어 굉장히 어려워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논술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을 승부할 때 여러분이 꿈에 그렸던 대학을 갈 수 있다. 수능 여러 개 과목 수학, 영어, 과탐, 사탐 열심히 했는데 미끄러지더라도 정시와 상관없이 내가 그나마 살아난 정시 과목 중에 조합만 잘해서 제한 등만 넘기면 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학을. 그래서 논술을 반드시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 내신이 안 좋다고 수능이 안 나온다고 울지 마시고 논리 논술 최인호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